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풀이를 해보게 되게 되면 어떠한 법인인데 그것이 개인 회사처럼 간다고 했을 적에 그 회사가 어떤 기준을 초과해서 유보한다 그러면 그 유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로 간주하겠다?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산가 분들 중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중요하게 좀 체크돼야 될 사항이 긴급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그중에 법인 파트 중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7월 22일 날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많은 제가 지금까지 세법 개정안을 많이 매년 지켜보고 있지만 올해는 유독히 실생활과 접목되고 법인과 개인 아주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차만이라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바뀐 부분들에 대한 큰 주제, 목차 부분들 보게 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라고 해서 투자, 소비 활력 부분들에 대한 혁신 성장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 강화라 해서 서민 및 중소기업 지원 부분들이든지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세제도 합리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 중에 하나 나와 있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크게는 몇 가지가 됐냐면 4가지가 이번에 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네요.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입니다. 안. 그래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현재 국회로 해서 송부해서 국회에 현재 결의되고 있고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걸 한 다음에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도에 국무회의 그다음에 권고 실리고 나서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안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꼭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겠다는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건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친화 환경이라 했는데 첫 번째 조세제도 합리화입니다. 무슨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신설된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풀이를 해보게 되게 되면 어떠한 법인인데 그것이 개인 회사처럼 간다고 했을 적에 그 회사가 어떤 기준을 초과해서 유보한다 그러면 그 유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로 간주하겠다?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회사는 현재 지분을 내가 100%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개인과 동일한 형태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기준에 대해서 적용 대상에 대한 거 나와 있는 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씩 보면서 좀 보죠. 첫 번째,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에 대해서 뭐로 나왔냐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몇 프로 이상을 가지고 있냐면 80% 이상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되는 그 법인을 가지고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법인에 대한 거를 가지고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십시오. 그 법인에 대해서는 뭐로 보겠다? 개인 유사 법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유권 해석 차원에서 하나씩을 풀이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요. 특수관계인이 그러면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저도 그것이 궁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특수관계인 부분들에 대한 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보죠.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의 영역으로 보는지. 자,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나오죠.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첫 번째, 친족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뭐로 하겠다? 말 그대로다가 특수관계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관계.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나와 같이 어떤 경제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는 뭐냐면 경영적 지배관계. 그 다음에 기타 부분들에 대한 거죠. 하나하나씩을 깊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친족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촌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육촌과 사촌 이내의 인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말 그대로다가 저의 피를 해서 갖고 있는 거죠. 저희 부모님, 그 다음에 백부, 숙부님, 그 다음에 사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조카, 이렇게 돼서 육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인척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인척이라고 했을 때는 결혼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결혼 부분들에 대한 건 몇 촌까지? 사촌까지 부분들에 대한 거. 대표적인 사례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것을 뭘 한다? 친족 관계의 특수 관계자라고 보겠다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경제적 관계, 연관 관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다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내세워서 그쪽에다가 해서 명의를 좀 이렇게 한다든지 법인을 설립하다든지 하면 되지 않겠나? 나와 특수관계인인 아닌 누구를 데리고 들어와서 타인한테 그 부분들에 대한 지분을 주고 그 타인한테 배당을 한다든지 하는데 타인이 이거 하니까 나랑 합치더라도 그것이 80%가 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개인 유사 법인이 아니네라고 해서 타인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아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면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위험한 겁니다. 배당 간주소득세 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형태가 되니까 그런 말이 안 되고요.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급여를 주고 급여를 받았던 관계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는 마찬가지 뭐다? 경제적 연관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경영지배관계입니다. 법인세법하고의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에서는 법인과
주주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두 다 뭐냐면 특수관계인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국세기본법상하고는 조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경영적 지배관계에서 본인이 몇 프로,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은 지분이 없지만 본인의 친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가 30% 이상 투자하면 본인과 그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어떤 회사에 대한 지분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몇 프로 이상 갖고 있냐 했을 때 그쪽 회사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각 호의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에 대한 이사 및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출연자산 100분의 30을 출연하고 그 중에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 특수관계인이 있는 거 있죠. 자, 앞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친족관계, 경제적 관계, 경영적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국세기본법에서는 모르다가 정리하고 있다. 특수관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이제는 적용 대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검토한 것 같고요. 이제는 과세 방식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하죠. 과세의 방식은 뭐로 하겠냐 그러면 초과 유보 소득은 주주에게 무한고로 간주한다 그러면 배당으로 간주한 거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세금을 물리냐 그러면 과세하겠다 했냐면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만 원까지 부분들에 대한 건 몇 프로 하죠? 15.4%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디로 올라가면 종합소득세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당연히 배당이 많거나 여러 가지가 되게 되면 우리 종합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거 있죠.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연금과 기타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합쳐서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세 방식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튼에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이 과세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럼 금액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가 되죠.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뭐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적용 기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 금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주 금액 부분들에 대한 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주 금액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배당으로다가 간주하는 금액이죠.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과 유보 소득, 초과 유보 소득 곱하기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가지고선 배당으로다가 간주하겠대요. 그래서 배당 간주 소득세,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배당 간주 금액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게 되면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해서 여기에 자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보 소득 마이너스 적정 유보 소득이랍니다. 유보 소득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이 신설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하다 보니까 유보 소득이 그럼 뭐죠? 라고 물어보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한 거가 규정 나와 있는 것으로 한번 유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보 소득이란 거예요. 유보 소득 부분들에 대한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